두께 들고 왔어요. 꼭 저희 나라 거 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소아시아 목장의 목자이고 이현철조의 조장. 그리고 이번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다운교회 선교위원회 청년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선교에 마음 있으시면 마음껏 두드려 주세요. 제가 지난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튀르키예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선교팀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배 팀이라고. 근데 사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장로님 4분과 여기 목사님 한 분의 5, 60대 분들이셨지만 결코 할배가 아니라 정말 멋진 청년스러움으로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 형님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석정일 형님. 네. 이번 튀르키예 선교는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사진을 좀 크게 보이게 해주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이 크게 보이는 게 저보다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 물류 SCM 분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현업에서 해오고 있는 사람이라 이번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튀르키예 현지에서 우리 길 선생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한번 다 가져가 보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당 가져갈 수 있는 무게가 23kg이기 때문에 23 곱하기 6 하면은 130kg 물량을 우리는 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품목을 한 57가지 품목을 다 이제 저희 집으로 먼저 모은 다음에 6분의 1로 안분을 한 다음에 3주차 전에는 먼저 식품료 분배, 그 다음에 2주차 전에는 물품료 분배 해가지고 각자 개인 짐은 최소화시키고서 23kg 맥스로 다 짐을 만들자 이렇게 사전에 전략을 짜고서 그렇게 갔고 다행히 검색대를 모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예. 카스타모누 현재 드디어 이제 사역제 방문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그동안 사진으로만 봤던 길 선생님의 사역 현장을 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목원 중에 이제 길 선생님 아들, 딸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 갔을 때 저에게는 여기 있는 가구랑 바닥 곳곳에 우리 예준 형제랑 예진 자매가 어렸을 때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길 선생님의 사역을 듣고 그리고 보고 또 길 선생님 현재 갖고 계시는 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한국과 튀르키예는 6.25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길 선생님은 튀르키예 현지의 한국전 참전 용사 그룹과 되게 돈독한 관계를 잘 맺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분들을 찾아뵙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참전용사협회 회장님께서 가운데 계시는 분이 회장님이신데 한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저를 보세요. 그랬더니 저를 갑자기 말을 딱 끊으시고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쟤 있잖아, 쟤 약간 우리 쪽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참을 웃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어색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게 제가 국내에 있을 때도 외국인 취급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에 가서 만두를 사려고 기다리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make a line.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튀르키예 갈 때부터 아내한테 나 형제 나라 간다. 고향 간다. 이렇게 말하고 갔는데 거기서 회장님이 알아보시니까 진짜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소명인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스타모누에서는 난민가정과 지진 이재민 가정의 구호품과 생필품 구매용 카드를 지급하러 여러 가정을 아까 보신 듯이 방문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주러 갔지만 저는 사실 예상치 못한 것들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가정마다 사실은 이 구호품 전달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러면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껄끄러울 수도 있고 특별히 같이 사진 찍고 대화하는 게 불편한 일일 수 있는데 얼마나 저희가 한 번 한 번 방문할 때마다 환대해 주시고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를 얼마나 잘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는지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 집에 천사가 방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참 그 없는 와중에 우리에게 이제 차이라는 이런 티도 내주시고 실제로 대접받은 딱 그겁니다. 그리고 쿠키와 여러 간식들 내주시고 또 그것을 부모가 아니라 집에 있는 이렇게 자녀들이 기꺼이 나서서 열심히 저희를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에 마음만큼은 이분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부유하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진 피해 지역인 성경 지명상 이제 안디옥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지진 피해 지역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뉴스보다 더 심했어요. 거의 안디옥 도시 전체가 파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마음이 참 많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슬람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현장이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헌금으로 만든 그분들의 지진 피해 쉼터를 방문했을 때도 그리고 지진 피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구호 물품을 나눌 때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기꺼이 받고자 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한 아픔이 있었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까 영상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부 분들에게 좀 가슴 뛰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청년부 분들을 위해서 이스탄불 탐방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탄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꼭 나눠드리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요. 나중에 청년들이 튀르키예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주고 오실 것도 있겠지만 청년부들은 특별히 성장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얻을 게 있고 배울 것, 성장할 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지성 씨라고 리딩으로 리드하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사실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에이트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꼭 2가지를 길러야 되는데 첫 번째가 창조적 상상력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키우기 위한 8가지 방법 중에 굉장히 이분이 강조해서 말한 게 바로 문화 인류학적인 여행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단기든지 중기든지 장기든지. 예. 그리고서 거기에 어떤 페이지가 있냐면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장 SNS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검색해보라.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문화인류학적 여행 경험을 넘치도록 선물해 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문화인류학적 여행 전문가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들과 교류하라. 예, 이게 있어요. 예, 바로 이 내용이 제가 이스탄불에서 보낸 시간을 가장 확실하게 요약해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이 누구와 함께라면 선교사님과 함께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삶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여행가나 혹은 유명 유튜버보다도 더 깊이, 그러니까 즐겁고 유명한 현장뿐 아니라 힘들고 거친 그들의 일상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길 선생님과 이스탄불을 2, 3일 함께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한 흔적들을 제가 조금 빠르게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갈 때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고 왜 이것인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듣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길 선생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이게 관광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길 선생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제2차 종교회의가 열린 역사적 현장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러고 찍은 거예요. 2차 종교회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화 인류학적 여행이었습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내내 여기는 반드시 청년들이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튀르키예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가 정말 엎치고 덮친 그런 곳이에요.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최신의 것과 과거의 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현실적인 듯한 모습으로 혼재해 있고요. 그렇다고 물과 기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의 온갖 문물들과 문화, 온갖 인종들이 이곳에 너무 에너제틱하게 같이 그냥 공존하면서 융합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문화윤리학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대한 정서가 너무 좋아요. 네. 첫 번째는 아까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 만났다고 했죠. 윗세대들은 그냥 한국과 튀르키예는 피를 나눈 전후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 당시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파병을 해서 우리를 도운 나라가 튀르키예예요. 네. 미국 다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진짜. 근데 그 아랫세대들은 우리와 K-팝으로 정말 하나 되더라고요. BTS, 블랙핑크 모르는 사람 없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국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거기에 BTS 엽서라도 하나 더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이 참 앞서 일하신다고 느낀 게 튀르키예 갔다 오자마자 저와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이 다른 회사 이직해가지고 제가 궁금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물류를 한대요. 무슨 물류하니? 그랬더니 BTS 굿즈 물류한대요. 할렐루야. 친하게 지내자. 비품 구매할 수 있지? 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내년 선교까지 그래서 틈나는 대로 CD, 포스터, 엽서, LP판, 굿즈 등 케이크 컨텐츠 관련 물건 지금부터 모을 겁니다. 그거는 2, 3주 남겨놓고 모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참 특별한 때와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목원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본전을 뽑으려면 그때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혹은 그때에만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인생 본전 뽑는 방법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나라가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토록 우호적인 때가 또 올까요? 네. 저는 특별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좀 조언 아니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교내에 국제 교류처가 꼭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튀르키예 친구 있는지 한번 알아봐 보세요. 어쩌면은 컨버세이션 파트너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 갔을 때 실제로 저의 컨버세이션 파트너가 되어줬던 친구예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예. 저게 대학생 때는 앤드류라는 친구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은 간절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튀르키예 밤이라는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튀르키예인들이 몇 끼니마다 마시는 차이라는 이 잔과 그 다음에 튀르키예 대형 국기까지 다 사왔습니다. 예, 그래서 튀르키예 밤을 하면서 우리가 참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교회로 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뭐가 있어요? 합정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만든 거 아니고 정부 인가를 받은 정식 도서관이에요. 예. 합정 작은 도서관이랑 같이 연계 프로그램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국제교류처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에서 이제 비전을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뉴 시즌으로 길 선생님께서 그 한국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계시고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회 편지를 통해서 계속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 열심히 찾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우리 청년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돈은 없잖아요. 근데 문화센터에는 운영할 사람이 필요해요. 자, 우리에겐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저는 20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스텝으로 평택에서 4개월을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한번 20대 중반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인생의 11조를 먼저 드리고 회사 가자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제주도에 20대 중반에 가서 월비라는 성경학교 건립을 위해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당시 총 7개월의 선교사님들의 삶을 함께했던 기억은 제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덩어리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청년시기의 특권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선택사항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상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 제대한 다음 날 떠났던 필리핀 정글 선교 때 정글로 선교를 갔어요. 그때 제대 다음 날이었어요. 사실은 제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된 날이라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이 고민이 많아지고 너무 이 갈망이 크면은 미친 소리를 가끔 해요. 그 부대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사실
제대를 하루만 빨리 할 수 없겠어? 와, 씨. 와, 미친 소리죠. 아니, 병장이 돼도 개념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연철 엎드려.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팀에서 하루를 늦춰서 단교팀을 꾸렸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 정글로 미쳤죠. 필리핀 정글 선교를 갔을 때, 그때 파일럿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파일럿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God doesn't need you. 그리고 God doesn't need this airplane. 하나님은 너도 필요 없고 사실은 이 비행기도 필요 없으셔. 사실 우리 없어도요. 하나님 선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그 마음의 감동과 환희는 정말 이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아빠 엄마로서 느끼는 그 환희만큼이나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신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현장에 함께 서는 특권을 누리고 싶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여러분 모두는 사실 이미 예수님이 한국에 직 파송하신 선교사들입니다.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이고요. 예, 이 꿈을 함께 꾸고 이제는 저와 함께 2024년 큰 일을 함께 기획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